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그 누 바이러스에 대한 속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언론사들도 보도를 많이 했고요. 신문, 방송 뭐 할 것 없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보도 내용은 다 비슷하죠. 대동소이한데 그 보도의 출처가 다 WHO거나 또는 외국의 통신사거나 또는 국내 통신사거나 그래서 일단은 WHO에서 이제 이 누 바이러스 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기로 이제 분류하기로 했다 하고 아예 WHO가 이제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자문단이 꾸려져서 그 자문단에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어 변종 바이러스를 신종 변종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좀 심각한 우려 단계의 변종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했다는 내용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예 오늘 그냥 그 WHO의 이제 공식 발표한 그 원문을 좀 보여드리고 또 지금 네이처지에도 지금 찾아보니까 그 이 오미크론 얘기가 짧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이제 일부 좀 소개해드리고 국내 언론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폭락을 했어요. 이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 다음 주에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 오늘 아침에 그 이제 데일리 브리핑에다가는 다양한 그 관심 종목들을 좀 써드리긴 했어요. 이 저기 멤버십 방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자 투자자들의 몫이죠. 자기가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진단 키트라든가 그 백신이나 치료제 그 개발주들 그리고 국내에 이제 그 옛날 코로나19 초기에 좀 떴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어제 많이 떴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짧게는 그런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를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오늘 WHO에서 나왔던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분류라는 제목으로 B11529, B11529라고 이제 하는 이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그 우려 VOC 우려되는 변종, 우려 변종으로 이제 그 권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제목이 이렇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진화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돌연 변이와 변이 조합이 바이러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평가하는 바이러스 진화 기술 자문단. 여 위에 맨 첫 번째 줄에 TAG-VE라고 되어 있는 그 자문단이 어제 소집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이는 11월 24일 날 WHO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느라고 이 자막을 위쪽으로 올린 건데요. 남아프리카의 역학 상황은 보고된 3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며 가장 최근 것이 델타 변이었다. 최근 몇 주간 이 B11529 변종이 나오면서 감염이 빠르게 늘었다. 이로 인한 감염이 11월 9일 날 수집된 표본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네이처지 보면 알겠지만 보츠와나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종은 수많은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우려스럽다. 남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변종의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PCR 진단을 했더니 계속해서 검출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위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간에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이 PCR 테스트로 이 변종이 그 이전의 다른 변종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지되고 있어서 얘가 더 이제 성장하는 데에 뭔가 이점을 갖고 있는 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계속해서 이 변이를 평가할 것이고 WHO는 필요에 따라서 회원국과 민간의 이제 대해 새로 발견되는 내용들을 계속 전달할 것이다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역학의 해로운 변화를 나타내는
이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자문단이 이 변종을 VOC로 우려 변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고, WHO는 B11529를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VOC 우려 변종으로 지정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순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2 이 변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감시와 또 염기 서열 분석 노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GISAID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전체 게놈 염기 서열과 메타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려 변종 감염 초기 사례를 WHO에 보고를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각종 현장 조사와 실험 평가를 하도록 계속 해야 한다 하고 이제 각국에 주문을 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을 할 것, 또 손을 씻기, 또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 또 실내 환기 개선, 사람 많은 공간의 이용 자제,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 해야 한다 하고, 참고로 WHO는 관심변종, VOI라고 부르는 관심변종과 우려변종, C라고 부르는 그 우려 변종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VOI는 전염성 또 심각성, 면역 탈출,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이러스 특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병 사례가 늘고 또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지역사회의 감염을 일으키고 다수의 코로나19 클러스터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될 때 이 지역 중심의 이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될 때 VOI를 이제 I라고 명명을 하고요. VOC는 VOI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하면서 이 다음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입증됐을 때 VOC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역학의 전염성이 증가, 또 해로운 변화가 있을 때, 독성이 증가하거나 임상 질병 표현이 변화될 때, 또 공공보건에서 사용 가능한 진단, 백신, 치료의 효과가 감소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단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진단, 백신 이런 거 가지고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VOC라고 이제 하는데, 이번 오미크론이 바로 VOC 심각한 걱정되는 우려할 만한 변종이더라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처지에서 그 5 minute speech인가? 뭐 제목이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 해놓은 이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연구진은 누라고 불리는 이 새 변종을 추적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이 변종은 다른 변종에서 보이는 많은 돌연 변이를 갖고 있고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남아공에서 홍콩으로 가는 여행객에게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남아공 과학자들은 이 변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초스피드로 연구하고 있다고 남아공 바이러스 학자인 페니 무어라는 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말하기 이르다.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제 좀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그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무서운 것은 알려지지 않고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 그 나라의 주가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는데요.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쳤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2% 이상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는 4%대 급락을 했으며 아시아 증시도 2%대 하락을 했다. 또 유가도 10% 이상 폭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했다. 또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가상화폐도 비트코인이 7% 이상 급락하는 등 일제히 폭락했다.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각국이 다시 경제 봉쇄에 들어가면 세계의 물류가 또다시 막혀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은 모두 급락하고 금과 달러, 엔화 등 안전자산은 급등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의 돌연 변이를 보유하고 있어서 16개를 보유했던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감염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WHO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9일 수집된 표본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24일 남아공이 이를 WHO에 처음 보고했고, 영국의 BBC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새 변이 감염 사례가 현재 남아공에서 77건, 보츠와나에서 4건, 홍콩에서 2건, 이스라엘에서 1건, 벨기에에서 1건 등 모두 80여 건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가 긴급 회의를 개최한 끝에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B11529를 우려 변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고, 그 이름이 오미크론이고, 외신들은 이번 변이가 그리스 알파벳 순서상 누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WHO는 오미크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는 이 변이가 많은 수의 돌연 변이를 갖고 있다면서 다른 우려 변이와 비교해 재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WHO는 마스크 착용, 손 깨끗이 씻기, 거리 두기, 환기, 백신 접종 등을 강조했다.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WHO의 얘기죠. 그래서 WHO는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서 주의해야 할 변이를 이제 관심 변이와 그다음에 우려 변이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오미크론 전까지 WHO가 지정했던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4종류였고, 관심 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이렇게 5종류였다는 비교적 자세한 그런 어,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언론들마다 조금씩 보도하는 그 패턴과 길이와 내용과 심층도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아예 WHO의 원본을 그냥 보시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오늘 미국 시장의 이제 흐름을 좀 먼저 보면 좋은데요. 다우존스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2.5% 정도 폭락을 했어요.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2.53%가 빠졌고, 60일선과 120일선을 동시에 뚫고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얼마나 빠졌나 볼까요? 장중에는 저가가 2.95%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거의 3% 가까이 폭락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나스닥은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보다는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2.36% 많이 빠졌지만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점도 2.67% 정도에서 잡았고요. 아직 이동평균선이 밑에 60일선이 있는데, 이게 좀 그 오미크론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60일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다우존스는 지금 이미 빠져서 지난번 저점 9월 20일 날 33,000포인트대, 33,600포인트까지 가려면 지금 34,899니까 약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네요. 한 4% 정도 더 내려가면 이제 전 저점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지난번 델타 때 굉장히 오래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더 강력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경제 봉쇄를 다 풀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덜컥 이런 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의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오늘 일봉 차트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3%, 3.05% 빠졌는데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오늘 결국에 11선을 이제 내주고 하락을 했습니다. 11선을 내주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고점이 1243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081달러까지 밀려 있는 상태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괜찮은 상황이고, 어제 저가가 1062달러였기 때문에 어제 저가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완전히 폭락으로 이끈다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분봉을 보면, 제가 이제 3분봉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이제 쭉
쭉 흘러내리죠. 이제 시초가가 시초가가 1104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흘러내렸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흘러내렸다 반등했다 하면서 쭉 이제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아마 우리 시장도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흘러내릴 한 2, 3% 정도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더 그 이상도 빠질 수 있고 2차 전지는 결국은 전기차 향으로 가고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반으로 2차 전지주가 이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경제가 얼어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뭐 대형 그 ESS 같은 것들도 그렇고 수요가 좀 계속해서 지금 계속 예정됐던 것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도 빠지는 건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그 하락하는 상황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그 어떤 지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테슬라를 보고 하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2차 전지는 당분간은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플도 보면요. 애플은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았는데 아주 그 테슬라보다도 더 흐름이 좋았는데 일봉으로 보면 그래서 지난번 10월 초에 133달러에서 지금 156달러까지 지난주에는 165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쫙 빠지면서 11선에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도 이제 장 초반부터 쭉 빠져나가죠. 분봉을 보면 빠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 볼까요? 로블록스는 이제 뭐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된 그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로블록스 보면은 일봉 차트가 최근에 11월 들어서 정말 급등을 하죠. 77달러 정도에서 141달러 정도까지 가는데 2주 걸렸습니다. 2주 2배. 100% 올랐다가 이제 지금 다시 11선까지 빠지죠. 이게 지난주에 113달러까지 141달러까지 갔다가 113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122달러로 지금 마무리. 근데 1.27% 빠진 거는 지금 3%대 테슬라 애플이 3%대 빠진 것에 비하면 괜찮죠. 분봉을 딱 보면요. 분봉은 이렇게 장 초반에 급락하고 쭉 빠졌다가 오르면서 끝나요. 로블록스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아까 오미크론 같은 이제 변종 바이러스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게 되고 또 게임을 즐기거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에도 보면은 게임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19 때. 근데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PC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들보다는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때 그런 우려가 나올 때 이제 좀 늘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거래 그 대금으로 쭉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종목들 중에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 또 바이오엔테크라고 우리나라에서 돼 있는 그 바이온텍이 있는데요. 파이자하고 모더나만 보면 바이온텍도 14%대 올랐는데요. 파이자가 6.11% 올랐는데 얘는 이제 최근에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게 10월 이후에 계속 급등을 하다가 지금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 보시면 이렇게 장 초반에 진짜 완전히 뭐 시초가 자체가 6.18% 올랐고 고가가 8% 7.96%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런데 음봉이에요. 왜냐하면 시초가가 54.03불이었는데 종가가 54불이에요. 약간 차이로 종가가 좀 더 낮은 그래서 하루 종일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봉을 보면 급등한 뒤에 쭉 이렇게 횡보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자를 딱 놓고 봤을 때 아까 테슬라하고 비슷한데 일단 올려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올리고 여기서 더 올릴지 말지 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모더나를 보면 모더나도 일봉 차트를 보면 바닥으로 쭉 내려 9월 10일 날 464불까지 갔던 게 11월 5일 날 210불까지 절반 이하로 빠집니다. 반토막이 나요,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가 돌죠. 싹 돌다가 어제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급등을 했는데 시초가가 16%, 16.81%로 출발해서 장중에 28%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0.57% 상승 마감합니다. 지금 모더나 20.57%가 올랐거든요. 분봉을 보면 급등을 했다가 쫙 올라가서 이제 오전에 350불까지 갔다가 살짝 내리죠. 그리고 횡보합니다. 뭐냐면 파이자 모더나 똑같아요. 어, 주가를 올려놓는데 올린 다음에 이걸 더 올릴까 20%까지 올리고 나니까 이걸 더 올릴지 말지를 조금 좀 상황 보자. 뭐 바이온텍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바이온텍, 파이자, 모더나 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볼까요? 그 줌 비디오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재택근무하시면서 아마 회의하거나 어디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이럴 때 한 번쯤 쓰셨던 코로나19 전엔 전혀 몰랐다가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써보셨을 그 줌 우리가 줌으로 해 할 때 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미국 이제 기업인데요. 얘가 이렇게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언제부터 빠졌냐면요. 작년부터 빠졌어요. 작년부터. 그 작년 10월 달을 정점으로 마치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그 뭐 알서포트라든가 이렇게 재택근무주들 있잖아요. 그 재택근무주들과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줌비디오가 그런 재택근무주들의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테슬라 보듯 줌비디오가 이제 그런 재택근무주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물론 음봉이 나왔었어요. 시가가 13%가 올랐다가 장중에 이제 5.72%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온 거죠. 그러나 지금 역시 줌 비디오도 이제 그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급등한 상태에서 빠져서 그렇지 이제 쭉 횡보를 하다가 막판에 조금 빼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아까 테슬라 파이자 봤을 때 좀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거였잖아요. 얘도 줌비디오도 너무 이제 올려놨으니까 약간만 더 지켜보되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이제 바이러스 자체를 결국은 뚫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차단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죠. 차단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저는 장에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유럽 증시가 뭐 한 4%대 빠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 1점 몇 퍼센트 빠졌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독일 닥스 같은 거 4.15% 어제 빠졌고 지금 뭐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해외 증시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프랑스도 4.75% 빠졌고, 독일도 4.15% 빠졌고, 홍콩도 2.67% 빠졌고, 일본도 2.53% 빠졌고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1.47%, 0.96% 빠졌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정유화학, 철강이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질 것 같고 반도체 이런 거 빠질 것 같고 또 위드 코로나 종목들 있잖아요. 엔터 또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길게 갈 수도 있어요. 델타 변이 때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제가 굉장히 배 아파했던 그 시젠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단 키트 종목들 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 종목들
그리고 재택근무라든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 어떤 종목들이 올랐었나 한번 잘 보시고 그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적어도 한 주 정도는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 주 중에 혹시 주말 중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조금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면 이제 공유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안 되면 어, 멤버십 회원들 그러니까 회원들께 글이라도 좀 써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 어제는 누라고 불렀고 이제 그 하루 사이에 저도 그 찾아보고서야 아 오미크론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오늘 중에 아마 많은 기사들과 영상도 올라오고 뭐 그럴 거예요. 뭐 뉴스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다음 주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벌써 뭐 걱정거리가 막 생긴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시고 잘 추슬러서 다음 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